이제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상태. 자, 상태라는 게 뭘까요? 상태라는 건 일단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고정된 건 아니다. 우리가 몸 상태가 오늘 좀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또는 그 사람은 마음 상태가 좀 안 좋다. 그 사람은 감정이나 정서가 좀 안 좋다. 어떤 상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요즘 좀 상태가 좀 안 좋다. 우리가 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 이 상태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특정한 조건. 그럼 내 몸이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몸 상태가 감기 몸살로 인해서 되게 다운되어 있는 그러한 특정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상태. 그러면 앞에서 의사소통 모형에서 배웠죠. 우리의 IR이 우리의 뭐를 상태를 만든다. 우리의 그 상태가 또다시 신체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신체적인 이 변화가 다시 우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상태가 변하면 다시 우리의 IR도 변화한다. 이건 끊임없이 계속 순환한다. 결국 지금의 이 현재 상태는 고정된 게 아니고 유동적인 것이거든. 어떤 특정한 조건에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몸 상태, 내 마음 상태, 내 어떤 감정 상태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1년 전이 다르고 지금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어떤 특정한 조건인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는 바꿀 수 있는가? 그걸 바꾸는 방법이 위에서 내려오는 걸 우리가 IR을 바꾸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신체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이 현재 상태는 우리의 IR은 또 뭐였나요? 우리의 필터, 생리학, 왜곡, 일반화된 수많은 그 필터에 의해서 우리의 IR, 세상 모형이 만들어지면 이 세상 모형이 부정적이면 내 상태는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세상 모형이 뭔가 긍정적이고 막 진취적이면 내 현재 상태도 막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활력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부정이냐 긍정이냐에 따라서 현재 내 몸 상태까지도 만들고 이 몸 상태의 변화가 다시 또 우리의 현재 상태를 바꾸고 우리의 상태가 다시 우리의 IR을 바꾸고 우리 IR이 다시 또 상태를 바꾸고 상태가 몸을 바꾸고 몸이 상태를 바꾸고 상태가 또 IR을 바꾸고 계속 한다? 순환한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상태를 바꾸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찾을 수 있네요. 요 원리로 본다면. 뭐를 바꾸면? 우리의 IR을 바꾸면 되잖아. 우리 IR이 다른 말로 세상 모형이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지도였잖아요. 그걸 우리 정신적인 이 프레임,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면 현재의 상태가 바뀌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건 뭐였나요, 그러면? 신체. 우리 몸을 바꾸면 우리의 현재 상태가 충분히 바뀔 수가 있네?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쉬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 모형을 바꾸는 것. 우리 이런 멘탈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세상 모형을 바꿔가고 있다면 이 선생의 상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즘 운동하신다 했잖아.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바꾸면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바꿀 수 있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뭐였나요? 유연성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우리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IR을 바꿀 수도 있고 몸을 바꿀 수도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자고. 선택이 가능하다 했거든. 네. 자,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일까요? 아니죠. 가변적인 거죠. 그렇다면 나는 긍정적인 상태에 자주 놓여 있는가, 부정적인 상태에 자주 놓여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긍정적인 상태에 자주 놓여 있는가,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상태에 많이 놓여 있었다면 나는 그걸 뭐 했을 뿐이다? 선택했을 뿐이다.
라는 이제 답을 얻게 되죠. 아, 저 사람은 부정적인 상태에 오래 있었다면 부정적인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뭐를 했다? 선택을 했다라는 걸, 이게 이제 왜 선택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상태에 있고 나도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고정화시키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선택은 뭔가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단정을 짓게 되면 그 사람을 계속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는 바라보는 프레임을 갖게 돼버려요.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단 말입니다. 나도 갇히고 상대도 갇혀버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영원히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거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코칭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나를 믿고 찾아온 사람이 현재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긍정적인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다. 선택을 바꿔줄 수 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이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뭐 해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상태와 부정적인 상태는 나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이게 현재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수 있거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식하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상태에 있느냐, 긍정적인 상태에 있느냐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식할 수 있으면 그건 선택했을 뿐이야. 그럼 그 선택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바꾼 다음에 현재 상태도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 상태가 반복되거나 지속됐을 때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결국 현재의 뭐를 바꿔라? 내 상태를 바꿔라. 아주 쉬운 원론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선택했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주변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긍정적인 상태로 이동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걸 또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그 교류 분석 이론에 보면 그 자아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버이 자아 상태, 어른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 여기서 뒤에 전부 다 뭐가 붙었나요? 상태라는 말을 붙였죠. 그 자아 상태에 있다. 상태. 그래서 이 상태는 하나로서 모든 게 작동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자아 상태가 서로 왔다 갔다 해서 같이 함께 작동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긍정적인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부정적인 상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도 우리는 이걸 좀 더 어떤 것을 선택해서 그걸 더 많이 오래 반복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즐거운 상태와 우울한 상태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인식해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 내가 하나의 선택엔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 슬픈 상태 있겠죠. 의기양양한 상태가 있고 또 풀이 죽어 있는 상태. 내가 어떤 몰입된 상태가 있고 산만한 상태가 있을 거고 뭐 안정적인 상태가 있다면 불안한 상태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여유 있는 상태가 있다면 반대로는 조바심을 가진 상태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상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키를 잡는 거예요. 그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변화는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는 현재 상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끊임없이 뭐 할까요? 변화한다. 우리는 특정한 것을 보거나 특정한 것을 듣거나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지금 이 순간
내 생각의 초점을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태는 변합니다. 내 생각의 초점을 또는 내 감정의 초점을, 내 말의 초점을, 내 행동의 초점을 어디로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급하게 새치기를 들어와서 내가 끔찍 사고 날 뻔했어요. 이때 내가 사용하는 그 말이 욕이라는 걸 만약에 쓴다면 우리의 말에는 모든 감정이 다 묻어 있거든. 그럼 나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가서 감정이 폭발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말 한마디를 바꿈으로 해서 지금 내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저 삼촌 많이 급하셨네. 저 이모님 참 운전 급하게 하시는구나. 이때 우리는 안에 올라오는 분노가 순간적으로 상노가 버려요. 왜?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삼촌은 우리 뇌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친근한 사람, 가까운 사람, 편안한 사람, 내게 아주 도움 주는 사람. 이모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말, 행동 어느 것 하나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걸 우리는 이미 학습 4단계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복된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상태에. 이제 상태라는 말을 자주 쓰세요. 네, 상태. 그리고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런 생선을 고를 때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이 생선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걸 사람에게 상태 안 좋다 하면 사실은 신뢰가 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 상태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존재가 아니고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태를 특정한 상태를 불러댈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자, 만약에 비가 오는 날 칭찬을 반복해서 들었던 사람은 비만 온다면 어떨까요? 상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눈이 오는 날 로또 복권 100억에 당첨이 됐다. 이 사람은 다음 눈만 보면 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박수 소리를 언제 들었느냐? 운동회 때 달리기 했는데 자기가 1등 할 때 그 박수를 강하게 들었다면 다음에 이 사람은 박수 소리만 들으면 그때 1등 했던 그 정서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어떤 자신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서, 자극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럼 트라우마라는 건 결국 뭘까요? 그러한 과거의 부정적인, 충격적인 그런 경험들이 우리 뇌에 강하게 회로를 만들고 있겠죠. 근데 평소에는 그게 조금 가라앉아 있다가 그것과 관련된 미세한 자극만 줘줘도 트라우마 기억이 확 올라와 버리겠죠. 이걸 우리는 그 단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현재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든 부정적으로 만들든 그 상태를 만드는 그 자극, 그 단서, 그것이 있다면, 존재하는 거는 맞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뭐냐, 바로 앵커링이에요. 앵커는 닻을 이야기하거든요. 닻은 배가 물 위에서 파도에, 바다에서 다른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앵커, 닻은 스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올 때 스위치 누르면 불이 켜집니다. 다시 눌리면 꺼집니다. 그럼 그 스위치는 특정한 상태를 만들어내죠. 그럼 그 닻을 이용해서 내 기저스 상태를 또는 다른 사람이 기저스 상태를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닻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닻에 대해서는. 자, 그럼 이제 상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상태 변화 한번 봅시다. 첫째, 역할 모델을 선택하는 것. 첫 번째, 역할 모델. 자, 역할 모델이라면 조금 생소한 단어 같기도 한데 우리는 이미 이 역할 모델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의 신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양육되었는가? 아,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가? 나는 어떤 위인을 존경하는가? 지금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역할 모델이에요. 그래서 역할 모델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뭔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역할 모델이 이미 들어와서 나에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걸 우리는 내사라고 그래요. 그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 상태가 긍정적이고 뭔가 좋은 상태라면 굳이 역할 모델을 바꿀 필요는 없죠. 근데 현재 상태가 만약에 부정적이고 뭔가 심리적 걸림돌을 갖고 있다면 이 역할 모델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역할 모델을. 자, 부모가 우울증이 있다면 자녀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이 자녀의 뭐가 됐기 때문에 역할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떤 스포츠를 배우기 위해서 스포츠 코치와의 그런 나포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코치가 인격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별것 아닌 거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랬다면 이 아이는 그 스포츠 코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됐거든. 왜? 라포가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스포츠 코치가 갖고 있는 그 나쁜 면들을 전부 다 내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그게 안 좋다라고 본인이 엮이면서도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어떤 것도 다 빨아들여 버리거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면 그 코치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소꿉장난할 때 잘 보면 누구 흉내 내는지 아세요? 부모 흉내를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우리는 그 부모나 스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또는 어떤 어른들 또 주변에 이런 역할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그러한 내 안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 부정적인 상태에 있다면 이 역할 모델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저선 상태나 특별한 어떤 그런 상태가 나는 인식 못하지만 어떤 특정한 역할 모델 때문에 내게 이렇게 있다면 그 역할 모델을 바꿔줘야 된다. 우리가 걷는 걸음걸이, 어느 습관, 심지어 우리의 머리 스타일, 옷 입는 것까지도 전부 다 그런 역할 모델을 닮아갑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연예인들이 역할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예인들의 말을 흉내내거나 연예인들의 의상을 따라 입기도 하죠. 네. 그런 건 이제 사실 건강한 것들이에요. 그런 어떤 행동들은. 따라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이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가 안 좋다고 본다면 역할 모델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역할 모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또 본인이 그런 역할 모델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역할 모델을 바꾼다면 현재 상태가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역할 모델이 그 사람의 세상 모형을 형성하고 있거든. 자, 그렇다면 저하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선생님의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선생님이 다음에 어떤 누군가에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역할 모델에 의해서 우리의 상태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이나 코칭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역할 모델을 바꾸면 변화할 수 있다. 근데 역할 모델을 못 찾게 되면 또 바꾸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했어요. 아까 상태가. 자, 두 번째는 생리적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생리적 반응. 생리적 반응을 바꾸는데 우리의 상태가 바뀔까? 그건 이미 앞에 공부를 했어요.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것은 아야를 바꿀 수도 있지만 신체를 바꿀 수도 있다 했거든. 그렇다면 생리적 반응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호흡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을 쭉 시킨다면 이 생리적 반응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웃기를 반복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훈련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생리적 어떤 반응을 바꿈으로 해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생리적 반응을 통해서 현재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바뀌어버리면 그와 관련된 자극이 뇌에 계속 들어오면 뇌는 나를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람으로 세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뭔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거 생리적 반응이에요. 다음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우리 생각을 바꾼다는 건 생각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왜 생각이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 우리 생각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우리의 뉴런과 뉴런의 시냅스 연결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촉촉촉촉 올라오죠. 우리가 아이디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에 어떤 초점을 딱 만들어버리면 그 생각과 관련된 화학물질이 순식간에 쫙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버리면 이 신경회로는 더 굵게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내가 초점을 보낸 곳에 내 화학물질과 신경회로가 굵게 형성됐다면 그게 이제 전형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면 나는 그 생각과 관련된 현실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생각을 보내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바뀔까? 생각을 바꿔버리는 순간 우리의 생리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신체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리죠. 생각 하나 바꾸는 것만도. 그래서 우리는 일체 유심조. 우리의 마음 하나를 바꾸면 모든 게 다 바뀐다. 우리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의 성취 경험, 좋았던 그런 경험들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거 우리가 해상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는 미래에 상상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좋은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초점이 처음에 10초, 다음에 10분, 1시간 계속 반복되고 연장될수록 나는 생각의 초점이 긍정적인 상태로 가니까 현재 내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 상태가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언어의 변화예요. 말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의 변화. 그렇죠. 말은 우리의 뇌 신경회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바꾼다는 건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의 행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 전부 다 뭔가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언어를 바꾼다는 건 우리의 뇌를 바꾼다는 거고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까지 바꾼다면 언어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말, 도전적인 말, 성취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언어를 써야 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80%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건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왜? 부정적인 것을 많이 써야만이 내 안정과 생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 그런데 그건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걸 너무 과하게 씀으로 해서 현실 속에서 나를 자꾸 속박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를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재의 상태가 지금 쭉 처졌거나 무기력하거나 부정적인 상태라면 이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가슴을 쫙 편다든지 힘있게 걷는다든지 뭔가 내 행동 하나를 작은 걸 바꿈으로 해서 현재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생각했으면 결정했으면 즉시 바로 행동하는 적행하는 습관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의 상태는 이거 위에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우리 상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고 다만 이걸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현재의 내 이 상태를 인식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변화를 못했을 뿐이고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다.